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인데 금요일 날 21일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또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외국에 최근에는 좀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저희 일과는 저기 멀리 경남 상원 넘어가지고 끝까지 돈 받으러 갔죠. 돈을 안 줘가지고. 쭉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야기를 들어보셔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이제 클레임 건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클레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저한테 빨리 이제 물건 가져가고 새로 물건 주든지 그때까지는 무상이고 생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전부 다 물리면 네가 공급한 가격보다 훨씬 많으니 숫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한테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무상으로 해가지고 다른 어떤 데서 2배나 더 비싼 걸 가지고 공급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 거랑 섞어 썼어요. 섞어 쓰다가 한계가 있죠. 제가 많이 공급을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방법을 저는 이제 공급한 중국 쪽하고 찾아가지고 이걸 한번 써봐라 하고 샘플 같이 보통 이제 톤 단위로 공급을 하는데 한 50kg를 갖다 줬습니다. 이걸 같이 섞어 써봐라 하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게 먹히는데 샘플로 제가 이렇게 들고 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배로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최소 기본 단위가 약 5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50만 원 내가지고 공급을 한 거죠. 이걸 한 2주간 썼어요. 자기는 남은 이제 양이 한 7, 8톤, 9톤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연락이 와서 이게 되는데 좀 더 공급을 해달라. 그래서 남이 한 200kg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또 그러면 또 돈이 드는 겁니다. 이번엔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일단 알겠다. 제가 그러면 해가지고 좀 미숙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내가 그냥 공부를 하겠다. 나 끝까지 책임진다. 근데 나 이런 가지고 도망갈 사람 아니다. 대신에 이거는 서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으로 해가지고 내가 포기하는 거는 너무 내 손해가 크다. 그러니까 나 이거 공급을 더 할 테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게 200kg였어요. 200kg 하면은 나머지 잔량까지 커버해가 충분하겠다. 내가 400kg를 정도 할 테니까 추가로 더 공급을 하겠다. 자, A 아이템이 빠져가지고 A 아이템을 내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급을 해달라 해가지고 A 아이템을 넣었어요. 그게 그 성분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200kg를 해달라 하는데 400kg를 넣겠다 했어요. 400kg를 넣는데 내가 너무 손해가 크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100% 내 잘못도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템을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도 실수를 했지만은 그 회사 쪽에서도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100%, 120% 책임을 지겠다. 대신에 이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compensate 해야 되겠다. 보상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200kg를 추가로 공급할 테니까 내가 했던 거에 갖다가 다시 공급하겠다 해서 보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안 먹히면은 이 200kg를 이제 그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용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컵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1톤을 해보고 2톤을 해보고 하다가 이제 문제가 없으면 공급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보면은 문제라는 건 항상 특히 제조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면 사장님 계시지만은 큰 아이템들 엔진이나 이런 거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문제는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항상 큰 회사 가보면은 어떤 문제 그 서비스 관련, 뭐 트러블 관련된 거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무역을 할 때도 뭐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납기 문제가 됐건 사소한 문제가 됐건 그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도망 안 가고 어떻게 잘 커버를 하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뭐 오래 사업을 또 하시고 장사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뭐 제가 느끼고 있는 건 요새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저희 그 마지막에 이거 할 때 몇 분도 가신 분들도 있고 어제는 주로 이제 무역 서류 관련돼서 이야기를 주로 했었죠. 그래서 BL이고 그다음에 shipping 다큐먼트 그리고 또 이런 잘 못 보시는 이제 성적 서류들 어떤 성적서라든지 이런 아이템들 꼭 소비자 이런 것들 말고는 성적서를 항상 꼭 달라고 그러죠. 어떻게 됐는지 그게 실제로는 공장에서 그 공장에서 나왔건 안 그러면은 제3자 서베이어가 돼서 그쪽에서 발행을 하건 그 성적서는 항상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예전에 이제 선장님 하셨던 사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뭐 COW나 양 관련된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면은 다음에 또 나올 때 하시면 되고요. 대금 결제 부분도 이제 LC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처음 듣는데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일 처음에 이쪽 담당이 아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LC가 오픈이 발행이 안 돼가지고 저 신입사원이죠. LC가 발행이 안 돼가지고 아직 물건이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납품 다 돼가는데 LC가 발행이 안 돼가지고 LC가 뭐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자꾸 하면 인터넷에 나오면 그걸 계속 읽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슈잉 뱅크가 됐건 어드바이징 뱅크가 됐건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야기가 쭉 따라가다 보면은 막 복잡하죠. 이야기가 잘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서 뭘 열어가지고 저쪽 은행에 보내고 저쪽 은행에서 그럼 그걸 받고 이렇게 하면은 쉽지가 않은데 왜 이게 필요하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서로 못 믿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은행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저쪽 회사에서 돈을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도 모르겠고 이쪽 회사에서는 결제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신 보증을 해주면은 이쪽에서 안전하게 생산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공급했다라고 서류를 내면은 은행에서 일단 주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비교적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분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그 내용까지 했고 많이들 이제 좀 관심 서로 이렇게 많이 하시고 하니까 관심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오픈 마켓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제 창업 관련된 일반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몇 달 전에 신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100몇 년 된 백화점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백화점도 다 아시는 분들은 정말 깜짝 저렇게 큰 백화점이 이제 문을 닫고 할 정도로 이게 쉽게 말하면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그러니까 저 큰 백화점이 문을 닫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 이제 실제적으로 뭐 10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온라인 쇼핑이 등장을 해서 이게 이제 점점 올라오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형태도 이제는 다르게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주식시장에 이제 많이 나오고 하죠.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DTC라고 해가지고 Direct to Consumer. 그러니까 생산자에서 중간 유통 단계 ABCD를 빼고 소비자한테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항상 생각해 보면 안경은 여러분 굉장히 비싸잖아요. 안경은 보통 비싸지 않습니까? 이게 별로 뭐 할 것 같지 않은데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앱들, 이런 이제 비즈니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착안을 해가지고 이 지금 비즈니스는 안경을 몇 개를 해가지고 딱딱딱 집으면은 그 집에다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고 이제 결정을 이제 자기가 써보고 할 것만 하고 이제 반납은 다시 하면 되고. 이제 가격을 대폭 줄인 거죠. 그 거품들을.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이런 브랜드가 뜨고 있다. 지금 뭐 해외 직구 이런 거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구해가 싸게 사고요. 뭐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계속 비싸게 그대로 사는 거죠. 지금은 뭐 그런 두 부류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있다고 치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어리숙한 사람들이 향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런 방법 쓰면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국내 출시 가격은 다이슨 무슨 청소기가 이 정도인데 직구를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아주 싸게 구입을 했다. 네? 아마존 이런 데서 뭐 연말에 싸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박싱데이 같은데 엄청나게 싸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자기가 사고 싶은 브랜드를 갖다가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인데 해외에 가서는 아주 싸게 살 수 있는데 국내 대리점이 반드시 있잖아요. 대부분이. 국내 대리점들 통하면 이게 아주 가격이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샤오미도 그랬습니까? 샤오미 국내 총판이 있죠. 그래서 자기 경쟁사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직구하는 사람들. 자기 경쟁사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그냥 직구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자기 경쟁사라고 했어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는 굉장히 이 행태가 바뀌고 있고 혼란스럽고 혼돈의 그런 시대입니다, 진짜. 그걸 뻔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신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거든요. 유통업계는 자불안석이다. 국내 업체와 경쟁하게 해야 되는데 해외 쇼핑몰과도 경쟁을 해야 될 판이기 때문이다. 사실 점점 이렇게 아마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보시면은 뭐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싸게 사보셨던 분들 또 해외에 계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해외 물건을 갖다가 내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연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많이들 계시죠. 그래서 지금 뭐 일어나는 아까 조금 전에 그 상황들이랑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이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건지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구매 대행을 하든 안 그러면은 뭐 해외 직판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셀링 해외에다 어떻게 내가 물건을 팔아보겠다. 지금 기존에 이제 그런 막 그 서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말고 지금 새로 막 뜨는 온라인 마켓을 통해 가지고
해외가 물건을 팔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이제 글로벌 셀러라고 그러죠. 이런 형태도 지금 보면은 인바운드 셀링, 해외 상품을 갖다가 국내에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아웃바운드 셀링 하면은 또 국내 물건을 해외에다가 파는 경우, 또는 다른 상국 무역이 되겠죠. 다른 나라의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파는 경우,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바운드 셀링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해외에 내가 저기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내가 이 국가에 오래 있었고 해가지고 이 아이템을 한국에 가져가면은 될 것 같은데라고 하고 한국에 수요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비즈니스를 다들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해외 직구 시장이 아주 지금 뭐 활발하게 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룩들을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국가에 구매 대행합니다 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렇게 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지금 뭐 오픈마켓이 점점 커지고 활성화되면서 입지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저기 영국에 있을 때 같이 제 시동분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뭔가 이 사람이 자꾸 저녁만 되면은 자꾸 뭐 포장을 하고 가지고 보내고, 네? 포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보내고. 그래서 한참 그게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 수요가 뭐 어마어마하다고까지 뭐 그렇게는 말 못하겠지만 꽤 큰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아이템을 찾고 싶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영국 하면 무슨 양복이나 구두나, 안 그러면은 어떤 뭐 바브 잠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국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뜨리는 가격하고, 이 사람이 영국에서 정상적으로 사가지고 가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마진을 붙여가지고 파는 가격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만큼 매력적이니까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분 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리스크가 빵이에요. 리스크가 빵. 리스크가 제로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돈을 저쪽에서 선입금을 일단 하면은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뭐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뢰도가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을만하다라는 신뢰도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방법으로 따지면 여기서도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까요?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자기가. 저 사람을 이렇게 검색했을 때 첫 번째는 금방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저 사람한테 돈 몇십만 원이지만은 보내도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안 들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이야기예요. 실제 무역할 때 못 믿으니까 30%만 일단 보내라. 30%만 보낼게. 50%는 물건 도착하고 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이야기부터 처음에 그렇게 일어났겠죠. 근데 이 사람 하는 거는 전부 다 100%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도 있냐면은 이렇게 작은 아이템만 있는 거예요. 신발, 구두도 똑같은 겁니까? 비싸더라고요. 뭐 50만 원씩, 60만 원씩, 7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템 플러스 수제 자전거 이런 거 있잖아요. 2천만 원씩이라 하더라고요. 예? 2천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걸 보내더라고요. 돈을 보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또 작업이 늦어지고 이렇게 되던데 그건 중간중간에 계속 보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작업이 늦어지고 계속 이 1,000만 원이나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본인은 직업하고 자기 마진 취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레퍼런스가 늘어나고 실적이 쌓이고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런 검색 사이트에서 올라가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게 돼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SNS도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오픈이 되지 않습니까? 오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제가 봤을 때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거 뭐 돈 때문에 사람 아니구나. 나는 그게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거기까지 가는 게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아주 뭐 시간이 당장 뭐 내가 해가지고 무슨 블로그를 만든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행 사이트도 아주 열심히 여행 관련된 자기 그 예수기 같은 것도 굉장히 열심히 세세하게 되는 거예요. 취미도 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이 정도 신뢰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힘이구나. 어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플랫폼 만드시고 싶으시다는 계셨는데 애기 유치원들 뭐 그런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이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이걸 구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해놓으면은 굉장히 뭐 프라핏이 생기고 리스크는 많이 줄이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플랫폼이라 따지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어떤 이런 교육이 필요한 사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은 여기에 또 오고 뭐 그런 플랫폼이죠. 지금 뭐 다들 나중에 이제 오픈마켓 하지만은 국내 오픈마켓들 너무 치열해가지고 전부 다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죠. 그래 보면은 단순한 블로그지만은 이게 지금 플랫폼화 돼 있단 말이에요. 3년, 1년이 지나고 2년, 1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몇 번 하다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꽉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 오냐고 하니까 회사에서 문의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문의를 해가지고 이런 아이템을 하는데 좀 도와줄 수가 있냐. 네? 그것도 마찬가지. 전부 100% 해가지고. 이야, 이게 진짜 아주 큰 그 규모는 아니지만은 괜찮더라고요. 금액이 자기 번호보다 이게 많대요. 밤마다 포장하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전화해주고 참 이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라고 하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도와서 야, 저희 다니는 저로서는 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저기 대만 오신 예.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이제 하면서 딱 생각이 든 게 사장님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여기 계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 계시면서 대만에서 한국 아이템을 갖다가 찾는다 라고 하면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건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게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국내 아이템들 지금 뭐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관심 대부분 많으시지 않습니까? 여기 또 지금 조금씩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오픈마켓 관련돼서는 제가 막
아주 잘 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표준어를 쓰고 정확한데 대만에 친구분들도 있고 많잖아요. 대만에서 국내 예를 들어 한국 화장품이라 합시다. 관심 있는 상품.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상품을 사장님하고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게 이 블로그도 되고 페이스북도 좋고 이걸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근데 한국 수출의 가격 너무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수량 작으면 경쟁력 없어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아이템들이 좀 내야 딸국가 뭐 이래 받고 했는데 한 개씩 이렇게 해서는 딸국가를 받지 않나요? 내가 뭐 얼마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많이 파는 물건은 화장품. 특히 화장품. 나는 음식 그런 거. FCLO. CLO. 그래서 저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템을 사소하게 그렇게 화장품이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작은 거라도 금액이 그래 화장품 해봤자 화장품 비싼 건 비싸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최소 영국에 찾는 건 아이템들이 꽤 나가는 거더라고요. 과자도 있어요. 과자. 네? 그래서 이게 힘든 시기를 물론 어느 나라나 지금 우리나라 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하면은 경쟁이 치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기를 자기가 어떻게 잘 노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신뢰도를 쌓아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에 따라 달렸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재미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근데 이걸 하는 방법도 이 자기를 마케팅을 하는 방법도 다른 마케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소소한 거 적고 이 사람 진짜 이 나라에 있구나. 저 사람이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계속 알리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누구든지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거 자주 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또 이거랑 연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 그래서 저 참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세상이 바뀐다는 게 왜 바뀐다고 그러냐니까 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하던 어제 잠깐 말씀하셨던 그 중고차 말씀하셨던 자기 집이 중고차를 하는 건 아닌데 한국의 그 쌍용 자동차의 태국의 솔 딜러죠. 솔로 다 하는데 이제 집안 자체가 비즈니스를 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솔로 쌍용 자동차 딜러를 하지만은 기타 자동차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수입을. 그래서 일본 자동차도 수입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집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계속 23살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계속 비즈니스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 조금 이제 약간 이렇게 딱 놀랬던 게 그럼 니는 석탄 커머디티 그런 멋있는 아이템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비꼬면서 하는 거예요. 말을. 네? 이런 사소하게 해가지고 하는 아이템은 안 하냐? 그런 데만 관심이냐? 세상이 그게 돈 되는 시대에는 에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딱 잘 보고 있다가 사소한 거지만은 충분한 마진을 남겨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분들은 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조건은 자기가 잘 노출도 돼야 되겠죠. 이런 내가 진대 있는 사람이다 노출도 돼야 되겠지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여기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스타트를 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야, 아까 하다가 시간이 가는 거죠. 개인이 아니고 그냥 전부 회사죠. 회사입니다. 회사가 돼가지고 딱 봤을 때 사업자 등록증이 다 나와요. 아, 이 회사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영국에 저걸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영국 물건을 이 신발 비싼 걸 사가지고 이걸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고 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소싱을 했던 수출을 한 거예요. 그죠? 수출을 한 거면은 우리가 물건 항상될 때는 우리가 뭘 사더라도 우리나라 부가세가 10%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템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분은 달에 쫙 자기가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그 10%를 환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시는 분은 당연한 거지만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또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계신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 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뒤에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사업해가지고 영업이익이 6%. 열심히 뭐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하면 이거 떼고 막 하면은 막 화려해가지고 직원 많고 하지만 그 때문에 6%입니다. 6%. 자, 여기 하면은 자기 마진 붙였죠. 네? 마진 뭐 플러스 알파 되겠죠. 플러스 알파 붙였단 말이에요.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나중에 10% 다시 환급받는. 물론 거기서 떼고 하겠지만은 굉장히 짭짤한 거예요. 70만 원을 팔았다. 70만 원짜리 신발을 구두를 팔았다. 그럼 내가 붙여가지고 80만 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예? 그럼 80만 원에 팔았으면 10만 원 플러스잖아요. 10만 원 남잖아요. 7만 원은 돌려받는다니까요. 17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만 원짜리 17만 원이 나오면 얼마입니까? 20% 아닙니까? 7, 24, 7, 4, 24.1%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새는 또 사는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요구를 한대요. 너는 10% 돌려받잖아. 그러니까 가격 까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상당히 괜찮구나. 대신에 이렇게 되기까지가 뭐 어렵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또 이런 거는 그렇게 해볼 수 있죠. 이번에 선생님 같이 저 중국에 진짜 좀 파트너가 있고. 근데 이 대부분 다 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저 사장님 같이 한국에 계시면은 이제 전부 다 대만 사이트 같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사장님도 중국의 지인분이 뭐 괜찮은 지인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응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번 엮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이 그렇구나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직접 이 실행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그죠?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서 그냥 그렇구나 해봤자 직접 내가 한번 저 블로그 해가지고 만들어보고 예? 여행 수기 뭐 나를 옥수시키기 위해서 그거 해보고 하면은 금세 지치죠. 그 차이입니다. 저 보시면은 돈 되는 아이템들 보시면은 야 이거 돈 받냐? 이거 뭐 이거라고 만들었냐? 이런 아이템들 많죠. 예? 안 맞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뭘 돈을 받고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런 생각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겁니다. 욕 약간씩 들어가면서 그렇게 돈 버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허접한 그거라도 실행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웃바운드 셀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거죠. 이 뒤에는 이런 거 나오지만은 국내 이런 오픈 마켓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들 이용, G마켓이며 티몬 이런 거 엄청나게 이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나게 치열한 거죠. 국내는 이용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 국내 같으면은 국내 아이템을 어떻게든 소싱을 해가지고 저런 데 올려놓으면은 경쟁자도 똑같은 아이템들이 너무 많고 치열하기도 치열하고, 그러니까 이걸 또 자기 잘 선전이 잘 돼야 되니까 또 저 선전 마케팅 비용 내야 되거든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바운딩을 하되 국내 상품을 해외 팔자 이런 게 요새 들어와가지고 엄청 많죠. 한국의 좋은 상품을 소싱을 해가지고 이런 오픈마켓에다가 올린단 말입니다. 또 해외 상품을 소싱할 수 있으면은 대만에서 뭘 소싱을 한다든지 미국에서 뭘 소싱을 한다든지 이거를 이제 한국 소싱 말고 다른 나라에 또 올려가지고 저렇게 또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쉬워졌냐? 뭐 아주 빨리빨리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앞전에 그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가방 보여드렸잖아요. 가방 보여드렸습니까? 굉장히 좋은 10만원짜리 가방. 그거를 해가지고 올렸단 말입니다. 올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집사한테 그것을 지났는데 저도 별로 딱히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제가 가방을 샀죠. 그런 마찬가지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하는 것도. 근데 비교적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비해 가지고는 이 비교적 덜 이제 레드오션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해외 상품을 해외 판매하는 방식, 우리가 말씀드렸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페로티타늄을 갖다가 영국에서 소싱을 해가지고 한국을 안 붙이고 인도네시아로 팔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이런 똑같은 경우인데 이제 이게 오픈 마켓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오픈 마켓 하시는 것 같으면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많단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왜 이 차이가 나냐고 하니까 시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국내 아이템을 국내 소싱을 해가 국내 판다 그러면은 물론 중국에서 소싱해가지고 파시는 분도 많지만은 국내에 막 터지잖아요. 네? 서로 막 여기를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시장층이 넓지 않습니까? 국내에가 뭐 4천만, 5천만 한다 치면 여기 뭐 몇 억씩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향후에도 왜 이걸 봐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 인구에서 이걸 갖다가 접근해가지고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인터넷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40%밖에 안 돼요. 40%. 이걸 갖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페이스북에 오너가 자꾸 이걸 늘리려고 지금 인터넷과 ORG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향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고객층들이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작년 7월달, 작년 6월달에 제가 중국 갔을 때 이 친구가 제 중국 이제 이 친구한테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친구인데 갔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어디 뭐또 오나고 이 사람도 그런데 셋이서 모여가지고 저는 이제 이걸 물건을 사려고 간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 이거 재미없어가지고 여기서 딴 거 한다. 이건 그냥 하긴 하는데 이건 이제 재밌는 사업이 아니다. 딴 걸 한다. 뭐 하는데 인터넷 비즈니스를 한다. 뭐 하지? 한번 가볼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사실은 저도 그 전에까지 이거 가기 직전에 인도네시아에 3년 4년 있었습니다. 3년 4년 있다가 영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아마존 책이나 사고 뭐 그런 사업 관련된
이걸 사업이라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따라갔는데 저 구슬들이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왜 보면은 자유무역 지역이니 왜 어떤 사업 지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사무실 하나를 얻은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가니까 직원들 한 대여섯 명을 모아놓고 저 구석에 몰아놓고 이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그때 아마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여섯 명 이 직원들은 뭐 하냐 그러니까 인터넷만 찾는 거예요. 희한한 아이템, 재밌는 아이템, 좋은 아이템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전부 배달을 합니다. 배달. 다 보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테스트가 이게 괜찮은 아이템이다, 이게 되겠다 싶으면은 공장에 가는 거예요. 공장에. 공장에 가가지고 대량으로 해가지고 아주 뭐 값을 더 후리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아마존에 판다더라고요. 그래서 소싱을 어디서 하냐? 알리바바에서 합니다. 알리바바에서 좀 알리바바는 B2B잖아요. 타오바오는 이제 저 B2C고 B2B니까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건데 그걸 다 보고 있다가 괜찮은 아이템 정도 확인을 해가지고 괜찮은 가서 가격까지 다 결정을 해가지고 해외에 파는 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뭐 국가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아마존 미국이 있고 아마존 중국이 있고 아마존 UK가 있고 뭐 등등 이렇게 따로따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걸 갖다가 그런 사업을 갖다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탁탁 보내고 재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아주 다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빼고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빼고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야 신기하구나. 이런 일을 이제 하구나. 나는 이 친구한테 지금 물건 사러 와가지고 그냥 조금이라도 이 사업을 새로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지금 이 재미없다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는구나. 야 나는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요. 저번에 잠깐 언급은 제가 드렸는데 알리바바나 이런 거는 제가 그래서 자원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예전에는 뭐냐면 이게 정부가 돈이 되는 거였어요. 정부가 돈이 되고 저 사람의 커넥션이 있고 제대로 된 네트워크가 있고 제대로 된 물건을 받을 수 있으면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투명화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부 다 누구든지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접근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희한한 석탄이며 기타 등등의 그런 원자재 관련된 것도. 근데 그게 이제는 그런 정보가 핵심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한테 산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BL 같은 것도 숨기고 뭐 이래 나오는 거예요. BL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서플라이어를 이제 시프를 갖다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돌려가지고 스위치 BL을 만들고 이 판매자의 내 이름이 드러나게끔 하고 그렇게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알리바바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아이템을 하면은 어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은 0%고 중국은 4.8%고 뭐 이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희한한 그런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길을 닫고 있으면 모르는데 알리바바에 들어가 치보면은 다 나옵니다. 알리바바에 치보면은 아무리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템들 말고요. 쉽게 생각하는 그런 소비재들 말고 아주 희한한 어려운 아이템들도 다 나와요. 이런 정보도 다 나오는 거예요. 회사 정보도 다 나와요. 이 정보를 가지고 구글 쳐보면은 그 회사 나와요.
컨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내 정보, 내 네트워크 이게 예전에 비해서 큰 의미는 없어졌어요. 대신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국내 철강회사나 어디에 납품을 해라 그러면은 하냐?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왜? 아직까지는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여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오픈마켓에서 알리바바나 이런 업체들도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인스펙터, 그 또 뭡니까? 서베이어. 그 같이 조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개런티를 하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이 그래 어디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중국 회사들은 되고요. 해외 회사들은 안 되는데 근데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이 우리 인증 같은 거 받듯이 일정 뭐 시사까지 다 나가거든요. 예. 시사가 다 나가서 그 거래 보증을 받으면은 저 왼쪽에 있는 보시면 트레이드 어슈런스라고 있는 게 예. 저게 거래 보증이에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거래 사 트레이드 어슈런스. 네, 저게 거래 사기나 팀한테 거래 뭐 사기가 났다. 그럼 자기들 실력 열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하고 서베이도 그때 저 첫날하고 계속 못 왔는데 서베이도 하는 서비스가 또 따로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서베이는 예. 이용은 제가 한 번도 이용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예. 하여튼 근데 알리바바에서 저거로 꽤 짭짤하게 수익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본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무역 사기라는 게 안 일어나는 확률이 높잖아요. 뭐 10개 중에 하나 일어난다 하더라도 9개에서 예. 원금 쉽게 말해서 받았기 때문에 예. 그 하나 처리해도 나머지 남거든요. 예, 예.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아. 저 마크 자체가 예, 그겁니다. 하고 저기 보면 다이아몬드라고 있는 저 다이아몬드 밑에 보면은 두 번째 상품 보면 8,000불에서 달러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자기들이 그 자기들 시스템 하에서 거래된 내역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 6개월 이내에 2개를 자기들 하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은 여기서 뭐 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아 지금 그런 시대가 선생님 혹시 저 알리바바 하셨습니다. 알리바바 예. 하청 일하면서 저거를 그렇습니까? 팔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물건을 판 게 아니라 알리바바 계정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비싸요. 예, 뭐 300만 원, 500만 예, 원 300만 사는데 원. 그거를 자체 팔고 예. 저도 왜 그래서 요 앞에서 강의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야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런 소소한 아이템들 그러니까 원자재들도 보통 가게가 워낙 크고 석탄 이런 것도 몇번 톤씩 되고 이러니까 아주 복잡한 게 그 우리 선생님 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뭐 광산에서부터 막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고 했는데 아주 향후에는 간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또 사장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앞주에 그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그 새로운 오픈마켓 우연히 들렸다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그것도 아마 저런 부분이 굉장히 보완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용하는 거는 제가 지금 이용하는 방법은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회사 정보는 받고 그쪽에다 이제 뭔가를 요청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L 있으면 BL 달라, COA 있으면 COA 달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그 기존 방식대로 대신에 정보는 득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 사장님 그 필리핀 이제 그거 예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하죠. 아직은 잘 안 되십니다. 제 그 가지고 예. 빈부격차는 그 가지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예. 소비층이 좀 중산층이 거의 없는 편이고 하층이 한 60, 70%. 예. 그런 중산층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그 스페인 계열이라든지 미국에 있던 이 그러면 기업들- 필리핀을 저는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필리핀에 이제 튜터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예. 저는 그 대상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센터를 차려가지고 예. 그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서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왜냐 그러면은 제 동생이 그냥 제 동생이 그 왜 요새 그 잉글리시 스피킹 관련돼서는 엄청난 그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시원스쿨밖에 없었는데 기타 등등 막 많이 나오잖아요. 뭐 6일이면 뭐 영화를 독해 없이 영화를 그냥 자막 없이 볼 수 있다. 예? 그런 거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제 동생이 그걸 한 7년 전에, 7년 아니고 한 5년, 6년 전에 그 곤스 잉글리시라고 그걸 했어요. 스타트를 했는데 쭉쭉쭉쭉쭉 가다가 힘들게 하다가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자기는 이제 외국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이 친구 동생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미국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네가 미국에 가냐? 뭐 제 생각도 조금 그 시기에는 미국에 가냐? 자기는 그냥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가냐? 가고 싶다. 그게 말이 되냐? 그냥 몇 살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런데 자기는 그냥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콘스 잉글리시도 어떻게 잘 해보고 현지화시켜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갔어요. 갔는데 그 사실은 별 재미가 없다가 전 그 티몬이나 쿠팡이나 이런 거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거기를 돌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영업이 왔나 봐요. 해보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 튜터링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아까 플랫폼을 사용해 그런 것도 많고 제가 하는 건 이제 1대1로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저런 시몬이나 쿠팡이나 물론 가격은 아주 내리고 이쪽에 수수료도 많이 지급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매출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생님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예전에 저 회사 다닐 때 어떤 거 들어봤냐면은 필리핀 영어는 아니었고 인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도에서 가르치는데 어떤 영어를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참 괜찮다라고 느낀 게 어떤 특정한 분야를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적인 컨버세이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제는 경제를 가르치고 수학이면 수학을 가르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괜찮다 해가지고 제가 한 달 수강해가지고 한 3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참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진짜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향후에 그런 어학 강의라든지 이거는 분명히 일반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아주 특정한 분야에 그렇게 뭐 요새 뭐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오지만은 그렇게 하는 각인가 그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그냥 본인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 다행이지만은 별 관계 없다는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이걸 또 온라인 마켓에 올려가지고 뭐 잘 나가더라고요. 아니면 뭐 그래서 공원 수학이 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이리 와가지고 서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 수학이 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 계속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도 예. 그래서 좀 전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서비스 쪽도 이걸 활용하면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지금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 가가지고 팀원이나 MD들 이런 거 소싱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계약서 쓰고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쫙 저런 거 가르쳐드릴게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때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 3, 4년 전에 듣고 좀 큰 데는 뭐 민생하는데
빅3, 빅5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안 하더라도 공신력에는 좀 베이스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작게 하는 편인데 편제 하는 데는 굳이 저렇게 안 하더라도 올라 있으면 그냥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금방 했다가 그만두고 금방 했다가 그만두고 이런 층이 많아가지고 예. 올리더라도 어찌 보면은 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데 예. 보통 플랫폼이나 홈페이지나 만들어 그쪽에서 저쪽을 바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예. 좀 더 길게 가고 수익도 많이 나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생각을 뭐 어떤 방법이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은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이, 내 거나 잘해. 그런 하여튼 저 의외에 그것도 이 접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저기 누구를 위해서 아마존 사업이 필요하냐면은 국내 오픈마켓에서 지금 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치열해가지고 다른 쪽이 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 상품을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브랜드가 없고 여러 가지가 좀 미약해가지고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 모르는 그런 분들. 근데 브랜드 그 물건이 이렇게 지금은 이런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새 세상이 뭐 열린 거죠. 이 현실 세계하고 저는 그런 공간하고 완전히 저기서도 이제 저 공간이 생겨가지고 저기서도 뭐 찾으려면 한참을 뒤져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또 저거를 그런 데를 찾아주려고 연결해주고 마케팅도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 좋은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팔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품질로는 자신 있는데 유명 브랜드 유명하면 뭐 이런 사람들. 해외에서 뭐 국내에서 이제 뭐 해외까지도 유명한 브랜드도 있지만 품질 정말 괜찮다 그러면 해외에 올렸을 때도 이게 먹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한국 그 몇천만 명하고 해외 아마존 전부 다 합치고있지만은 아마존이 열려있는 나라가 한 11개, 12개 이렇게 밖에 안 되죠. 점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되니 뭐 이렇게 하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까지도 아마존을 이용해가지고 수입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아직까지 수출은 최근에 더 많아지겠죠. 많아졌는데 이게 그렇게 수입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인터넷이라든지 또 딜리버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택배 그게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어야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섬국가 많고 이런 또 상대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점점 개선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시장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도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봤을 땐 그렇지만은 이게 점점 늘어날 수 있다. 인도네시아만 보면요. 어떠냐면요. 인도네시아 섬이 굉장히 많은 국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지진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유한 데는 어마어마하게 뭐 다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너무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격차라는 게 제 생각에 한 20, 30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카르타 그 한 도심에 그 백화점이나 몰에 살고 계신 분하고 가서 뭐 최고급 브랜드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그 옛날에 일했던 그 칼리만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보르네오 섬 거기서 석탄을 캐고 이럴 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최고의 고급 품질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뜨겁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색깔도 이제 화교 이런 사람들 말고는 다 조금 검죠.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신경 안 쓸 줄 아는데 뭐 사고 이러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그 선블락 이거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것만 쓰는 거예요. 여기 칼리만탄에 있는 사람들은 차 타고 이렇게 쫙 지나가면은 막 전부 다 뭐 분을 발라요. 분을. 저게 뭔데라니까. 탄다고. 탄다고. 그리고 탄다고.
이게 뭐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이래가 그냥 발라놓는 거예요. 여자분들. 이야, 이거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계획이 큽니다. 근데 그게 발달이 되면은 여기 좀 어느 정도 평균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 그렇게 조금 큼지막하게 보면은 시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게 또 큽니다. 여기 지금들은 이제 사업자를 중심으로 내고 어떤 걸 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국내 걸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수출로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환급을 매입을 한 거에 대해서 수출품에 대해서는 10%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이야기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회계사 사무실에서 나온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원짜리를 내가 물건을 샀다. 만원짜리 사면 우리나라에서 자 100만 원이 합시다. 100만 원짜리를 샀으면은 거기는 10%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89만 원, 89만 원, 91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 칩시다. 90만 원에 치면은 90만 원 곱하기 0.1 해가지고 그게 99만 원 얼마 돼가지고 내가 100만 원 사는 거잖아요. 90만 원은 그거고 9만 원은 세금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100만 원 주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자를 가지고 내가 이걸 수출한다 그러면은 이건 매입품이 되는 거예요. 매입품이 됐을 때 이 9만 원을 다시 환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래 보면은 기본적으로 10%는 어떻게 보면 먹고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 봤을 때는 야 이거 물론 팔기가 어렵지만은 괜찮지 않을까. 팔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그다음에 뭐 해외 배송 관련돼서는 이게 또 클레임 되기가 쉽죠. 어느 정도 그런 택배라든지 이게 잘 구축이 돼 있지 않으면은 물건을 보내가지고 뭐 훼손되거나 뭐 그랬을 때는 또 불편한 경우도 그렇게 생깁니다. FBA 한 분이 아까 제가 영국에 계시는 그 친구분 말씀드린 거는 이분은 이제 퇴근해가지고 일찍 퇴근해가지고 오면 계속 배 싸고 보내고 싸고 보내고 싸고 보내고 싸다가 애 보고 그래 하는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죠. 그죠? 이게 점점점 늘어난다 그러면은 집 식구들이 다 동원이 되고 하겠지만 그게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있대요. 그때 저는 그게 FBA인지 몰랐어요. 그걸 어디 갖다 놓으면 그것을 다 해주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이 여기 보면은 FBA라고 해가지고 Fulfillment by Amazon, 아마존에서 다 풀필을 해준다, 다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 나간다 그러면은 그쪽 아마존 국가에다가 그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는 맞지만은 포장도 다 해가지고 딜리버리도 다 해주고 그걸 아마존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만 된다 그러면은 이 혼자서도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잘만 된다 그러면 잘 팔리면 지금 또 웃으시지만 하는 건 어렵지만 그게 그런 이제 1인 배송의 한계치가 사라집니다. 소규모 오픈마켓에 지금 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뭐지? 하여튼 우리나라 어디도 그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쿠팡은 아니고 하여튼 뭐 있던데 저런 식으로 FBA 같이 국내 어디에서 그쪽에만 보내면 그쪽에서 다 딜리버리를 해주게끔 대신에 이런 거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재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내가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저쪽에 맡겨놔야 되고 그런 재고에 대한 리스크는 있죠. 만약에 내가 어떤 화장품을 우리 대만의 소속 사장님 잘 이해하시고 계시네. 보면은 물건을 오더가 오면은 그때 내가 사가지고 배송하면 되는데 이 시간이 걸려버리면 안 좋아하잖아요. 오픈마켓하고 그런 게 왜 좋아합니까? 외국에 있는 것도 빠박하면은 며칠 있으면 딱 딜리버리 되고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주문을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고 내가 다시 물건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나면은 이제 그게 별 레퓨테이션이 그렇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물건을 갖다 놔가지고 그쪽에서 물건이 오다 보면 바로바로 나가니까 대신에 그만큼 재고를 떠나야 되고 이게 재고를 안고 있다가 이걸 안 팔리고 하면은 처분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도 들고 그리고 폐기 비용 그런 뭐 수수료도 적지 않고 그런 또 안 좋은 그건 있습니다. 근데 잘만 된다 그러면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러는 사람은 없고 예,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셀러가 되는 방법도 국내에서 이제 사업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여러 가지 면에서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사업자는 해보신 분들은 쉽게 하지만 안 하신 분들은 사업자 내는 거에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시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자가 되어 있으면은 신뢰도도 높아지고 뭐 그런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안 되면 환급을 못 받죠. 아까 말씀드렸던 10% 매입을 제가 해도 매입은 개인이 하면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죠. 네. 혹시 저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탁하게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도 그 큰 마켓에 이렇게 오픈이 되는데 산업용에 뭐 큰 인구에 오픈이 되는데 수수료도 비슷해요. 뭐 아마존이나 국내 오픈 마켓이나.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존 진출 시장 미국, 캐나다 등등등등등 이런 나라는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될 거고 현재 한국 사업자가 판매하는 국가 그러니까 이게 나라별로 자국의 그 사업자한테만 판매권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모양인데 한국 사람이 판매할 수 있는 국가 등등등등 있더라고요. 또 아마존도 그래서 아마존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이렇게 있고 해서 일본 책을 이렇게 아마존 관련된 걸 쫙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일본 책을 보면은 아마존 저펜이랑 아마존 미국이랑 US랑 이 가격 차이가 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오바오에서 뭐 소싱을 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소싱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소싱을 해가지고 아마존에 올려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마존 저펜에서 소싱을 해가지고 아마존 뭐 UK에다 US에다 팔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책도 있었어요. 요새 또 책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책만 보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책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아마존의 향후에 조금만 지났을 때 그 한계 그랬을 때는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는 책도 나와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사가지고 아직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각각의 이거 우리가 모르는 일본 락벨이나 큐텐도 그러니까 아까 플랫폼 그것도 어떻습니까? 플랫폼 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자기 거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블로그 구축하고 뭐 페이스북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돈 버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큐텐 만든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잖아요. 지마켓 사장이 다시 큐텐을 들어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거는 책 같은 것도 보면 뭐 플랫폼 뭐 시대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는데 그걸 하여튼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하시면은 저번에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그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까? 중국의 그 이노뱅크라는 데도 말씀드렸던데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쫙 끌고 와가지고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오프라인에서 거기는 이제 온라인으로 가는 거죠. 온라인 지금 너무 많다 이거지. 오프라인에 내가 그런 걸 해서 그런 그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아이템들만 모아가지고 아주 그 핫한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한,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건 오프라인의 플랫폼입니다. 온라인의 플랫폼은
뭐 이건 온라인의 플랫폼이고 오프라인의 플랫폼도 오프라인의 플랫폼이고 그래서 뭐 각각의 이런 데도 뭐 조건은 있습니다. 아마도 수수료도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비슷하고 판매 수수료도 우리나라 들어가는 거랑 또 비슷하고 네. 이런 데서 소싱을 해가지고 아마존에 판다. 우리나라에 값싸고 있는 아이템들, 해외에 값싸고 있는 아이템들. 그러니까 세계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은 이제 좋은 아이템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했던 그분 같이 본인 생각에 이 가방이 잘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영화를 보고 괜찮을 것 같다. 이거 나오면 아주 퀄리티도 우수하고 그래가지고 8만 원에 팔지만은 그런 아이템들이 너무 많다. 이거 너무 많다. 지금은. 우버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버가 지금 엊그저께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막 택시 기사님들 그거 하시잖아요. 화합하시잖아요. 그걸 할 때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른 국가들은 지금 우버 다 들어와 있죠. 우버 들어와가지고 택시는 뭐 아주 고급화되든 대부분은 이제 우버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영국에서 그 히드로 공항에서 우버를 불러가지고 가는데 우버 기사님 보시면 우버 기사님이 터키계 기사님이었습니다. 가다가 이런 가다가 내릴 때 저한테 명함을 준 겁니다. 명함을 다 주더라고요. 런던 스마트란 명함을 줬어요. 이분이 자기는 우버 기사예요. 우버 기사인데 계속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만나는 고객들한테 자기 명함을 주는 거예요. 뭐냐? 우버랑 똑같은 거예요. 우버랑 똑같은 거예요. 우버랑 똑같은데 우버는 엄청나게 큰 거고 자기는 차 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데 우버가 이용을 하면은 우버 이제 보통 이렇게 A 구역에서 B 구역까지 런던 히드로에서 뭐 길포드까지 딱 가면 금액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20%가 우버의 커미션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플랫폼에는 그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우버보다는 무조건 가격이 낮게. 대신에 차가 뭐가 왔냐면은 제규어가 왔어, 제규어. 아주 좋은 차가 아주 좋은 차 4-5대를 딱 갖다 놓고 다음에 오면 이걸 당연하게 갈 때 여기 부르죠. 며칠 전부터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 저런 걸 발견하다는 말이야. 저거를 발견하고 에어비앤비 같은 걸 발견하고 야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갖다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저런 걸 보고 빨리 쫓아가기만 해도 참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제교 뭐 하다가 괜찮으면 또 뭐 6대, 7대 뭐 늘리고 그래 하겠죠. 근데 대부분 그 차이입니다. 또 다른 일을 하나 아까 잠깐 들었지만 이 사람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하냐 안 하냐 차이입니다. 저 사람은 되겠다. 저 사람은 되겠는데 할 수 있냐 한번 해보냐 안 해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 우연히 보다가요. 와, 외국어 몇 개를 갖다 금방 끝낼 수 있는 막 아주 핫하게가 인터넷이 아닙니다. 신문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나와 있는데 뭐 몇 달만 하면 뭐 중국어도 끝내고 일본어도 끝내고 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뭐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진짜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들어가봤다니까 인터넷에. 이야 깜짝 놀라서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뭐냐? 그럼 한자는 한자. 한자인데 한자는 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변이 있고 뭐 뜻을 나타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결국은 이 동네 아시아 국가는 발음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 그런 걸 다 되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알고 있는 이걸 갖다가 만들어놨다. 그 차이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신문까지 내가지고 광고를 때리고 돈 버는 사람하고 알고 있지만은 뭐 이렇게 하면서 욕하는 사람하고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한번 해봐가지고 트라이 하는 사람하고 그냥 뭐 욕하거나 뭐 박수 치는 사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12월 20일 날 넘어가지고 교육 오신다고 정말로 감사하고 고생하시는데 결국은 트라이를 한번 해보냐 안 해보냐. Q10 뭐 이것도 비슷한 거. 라자다 기타 등등이 많이 나와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름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도 XXX라고. 지금 알리바바보다 자기들 내의 계획은 알리바바보다 더 훌륭한 우리가 이 플랫폼을 오픈 마켓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거는 이게 있다고 해서 뭔가 싶어 간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시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기가 팔랑팔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보고 정말로 돈을 못 줘가지고 이 친구한테 지금 이번에 돈을 못 주니까 제발 기회를 주고 물건을 풀어달라고 이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 친구가 나는 여기에 있으니 여기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기회를 돈이 한 6만 불도 못 줬어요. 제때 6만 불 못 주는데 내가 이제까지 줄게. 혹시 관심 있으면 이거 듣자 해가지고 정말 갔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있는 호텔에 비밀스럽게 해가지고 전부 다 민증 아니죠. 그 검사 다 하고 저는 이 친구가 빨리 안 와요. 걸렸어요. 전화해가지고 제 친구를 바꿔주고 이 친구 뭐냐 뭐 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핸드폰 전부 다 뺐더라고요. 혹시나 동영상이라도 찍을까봐. 핸드폰 다 찍고 저 뭐 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앉아있는데 어떤 영화 배우 같은 여자가 올라가지고 여자분이 올라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이제 이 오픈마켓에 이제 파운더죠. 처음에 만든 사람의 부인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니까 전부 제조자들. 공장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공장에서 온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상황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상황이었고 제 친구는 안 온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이야 이거 제 친구 이 친구가 혹시 다단계 하나 아니 다단계가 지금 나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단계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자신이 없고 누구한테 영업을 하고 이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맞아서 저는 이제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건가 싶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자가 연설을 하는데 그럼 사람 말이 자꾸 여기까지 다단계인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게 들어보니까 왜 미국 독일의 제조업자들은 그렇게 물건을 잘 만들고 일본의 제조업자들은 그렇게 잘 만드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정신교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이 검증이 다 된 겁니다. 이 다 필터링이 다 된 거예요. 괜찮은 업체들만 모이고 받은 거예요. 그 업체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 이 지금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그 오픈마켓에서 이제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 친구는 여기에 지분 투자를 빨리 해가지고 앞으로 괜찮을 거라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엄청난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하는데 용어는 뭐냐고 하니까 에이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라고 할지는 모릅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조자밖에 없어요. 제조자밖에 없고 본인들이 어떤 마진을 붙여가지고 팔려는 것이 없습니다. 제조업자들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한한 게 그게 가능하나 싶지만은 계속 투명성을 공개하면서 원가를 오픈을 다 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같으면은 자, 제가 제수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 사장님한테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럼 자, 제가 10,000원에 사가지고 15,000원에 넘기는 겁니다. 15,000원에 넘기고 이분이 또 이렇게 넘기고 이제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죠. 15,000원에 넘기고 20,000원에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팍 끊어버리겠다. 여기서. 다 끊으면서 15,000원에 너가 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럼 20,000원에 사줄게. 20,000원에 사줄게 하면서 이걸 이제 다이렉트로 다 푸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수 있지만은 지금 기타 등등 타오바오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픈마켓 하시는 분들 어디서 소싱을 해가지고 싸게 소싱을 해서 내가 마진 붙여가지고 막 비교를 하면서 마진 붙여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그거를 자기들 끊겠다. 이 제조업자의 그거 전부 다 오픈 다 해. 이렇게 해서 할 사람만 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다 해놓고 거기다가 자기들은 피만 받는 거예요. 피만 받는데 그게 뭐 아주 많은 피가 아니에요. 뭐 20,000원 쳐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내는 비용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막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게 그 사진기를 그러니까 카메라 휴대폰을 못 들고 가겠어요. 전부 다 하고 나중에 붙여가지고 나중에 돌려주고 있는데 뭐 하지 말라니까 뭐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 나중에 제가 막 들고 다니면서 사태 파악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앞면에는 시중 판매가를 적어놓고 뒷면에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팔 금액을 적어놓고 특히 정말 놀랐던 게 이런 보정류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5배 이상 차이가 나요. 5배 이상이. 뭐 여기에 비싼 거는 뭐 9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단위도 모르겠을 정도로 그랬는데 뒤에 보면은 파는 게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이에요. 이야 이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또 하나 여기서 이 수많은 업체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제조업자들은 은행을 끼고 하는 은행을 어떤 금융권을 끼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갖다 딜리버리를 하고 이쪽 사람이 안전하게 받았다 그러면 지불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건을 오더하는 순간에 은행에서 바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자 입장에서 특히 사업을 하시고 이러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제를 빨리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겁니다. 그러니까 막 듣는 거예요. 저같이 그 돈을 못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은 딱 보면은 야 이거 어마어마한 큰 장점이다. 내 공장에서 물건 나가기 전에 오더를 누가 하는 순간에 바로 결제를 딱 해준다 그러면 이거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은행이 지금 방법 없이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수수료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 아까 돈 파는 금액의 일부는 또 은행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놨어요.
이야, 그게 그렇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오픈마켓에는 지금 막 거대한 뭐 알리바바나 등등이 나와 있지만은 계속 뭔가 진화를 또 하는 것 같아요. 더 이러면서. 예, 여기 또 하나 큰 장점이 알리바바 같은 게 지금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페이크 이미테이션 관련해서 문제, 그다음에 그 클레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화된 그런 업체들을 쫙 모으겠다. 보증이 이제 개런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래 흘러가더라고요. 이 안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대답 서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질문을 마음껏 해주십시오. 네, 결국 저기 문제는 중국에 지금 보면 다단계업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 중국 안에 보면 제가 알기로만 해도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의 다단계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다단계업체 말하는 것 내용들도 그쪽 거의 대부분 중국의 유한공사의 형태로 해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그 중국 정부라든가 중국 그 정부에 되어 있는 은행들 그런 쪽이 보증을 쓰고 다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것도 그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는 거예요. 제가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뭐 그렇게 다단계 이렇게 그 느끼면은 사람들이 우울에 몰려 있으니까 저는 그런 광경은 다단계에서밖에 못 봐가지고 그래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아이템에서 이제 올려가지고 팔 건데 그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중국은 왜 에브리바디가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은 아직까지도 품질이 저급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뭐 정신 교육이었고, 제가 거기서 봤을 때 어떤 다단계에 대한 뭐 다단계라는 그런 느낌은 알고 봤을 때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예. 세상이 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고 또 이런 오픈마켓에 지금 물건을 올려가지고 파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혹시 이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외 물건 팔 때 인증 같은 거, 전자제품 같은 거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인증 같은 거는 힘들지 않나요? 마음대로 막 인증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때 거래할 때마다 바이어가 물어보고 뭐 전자제품 같은 지위가 있는 이런 거 물어보셔가지고. 인증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없다고 못 올리는 거 아닌데 바이오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올리는 올렸다고,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표시해 놓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를 먼저 관심을 가지겠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향후에는 그런 인증이 이제 필요하고 반드시 의무화되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저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땡기냐고 하면은 비교적 그런 인증이 실제로 우리가 무역할 때보다는 많이 그 배려가 낮죠. 신경을 덜 쓰죠. 화장품을 판다고 해도 예를 들어 내가 저기 외국에 화장품을 판다면 이게 전부 다 인증 다 받고 해야 되잖아요. 오픈마켓에 팔면 제가 알기로는 비교적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픈마켓이 사람들이 비교적 더 간단하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점점 뭐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규제는 분명히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규제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 친구가 뭘 하냐고 하니까, 자동차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수출하는 물건하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도메스틱으로 파는 물건하고 가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삼성전자 이 TV 다르잖아요. 이 수출 확 된 걸 갖다가 그걸 이제 역으로 제 친구가 그걸 하더라고요. 수출된 걸 갖다가 거기 110이고 우리나라는 220이니까 도라스 끼어가지고 한국에다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잘 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까 지금 그 인증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그런 걸 이제 오히려 그냥 딱딱한 그 이 프레임을 갖다가 이렇게 허물고 그냥 그렇게 팔아서 이런 기회가 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비고도 받으려면은 결국 인정이 있긴 있어야. 예. 빅바이어 만나려면. 아, 예. 어쨌든 인정이 예.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비교적 지금 우리가 다 정상적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컨벤셔널한 그런 무역에 비해 가지고는 오프라인 쪽이 아직까지는 물렁물렁한 건 맞습니다. 예. 제가 실제로 제가 물건을 여기 계시면은 그냥 다들 조용하고 이렇게 계시지만은 이 앞전에까지 저희가 따로 그 끝나고 나면은 밥도 이렇게 먹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물건을 팔고 계시고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막 담당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 아까 제 사장님이나 이야기 듣는 게 훨씬 나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FBA나 아까 아마존 FBA나 이런 거 올려가지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화장품을 한국 화장품을 저 아마존을 검색하면은 똑같은 아이템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보통은 이제 싼 아이템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레퓨테이션이 좋은, 이 평가가 좋은 그런 그 업체한테 갈 건데 쫙 있으면 경쟁사가 이렇게 딱 붙잖아요. 어디까지 확인하자고 하니까 경쟁사가 지금 재고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언제 해가지고 물건을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환율에다가 이 재고 이 떨어질 시점에 경쟁사가 이 물건을 배로 보냈을 때는 이쯤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빨리 물건을 보내려면 비행기로 보내고 막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 또 해보면은 그 느껴지겠지만 개괄적인 부분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조금 한 10분만 쉬다가 창업 관련돼가지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